어쩌다 어른. 나만의 잉여로움을 위한 1인용 에세이. 이영희 지음. 서윙 밴더 출판사. 이영희. 1970년에서 80년대 국정교과서 대표 소녀. 이름에 컴플만은 없지만 이름 때문에 판버 파탈과 섹시 아이돌은 어찌간 일찌감치 포기했다. 여중고 시절엔 헐칠한 키에 건장한 체격으로 여학생들에게 나름 인기가 있었으나 누구의 첫사랑도 되어본 적 없어 서글픈 소녀였다. 중학교 때 친구를 따라 만화방을 드나들기 시작한 이래로 모든 진리와 통찰을 만화에서 배우며 인생의 교본으로 삼고 있다. 하나에 꽂히면 정신없이 빠져드는 덕후 기질을 타고나 좋아하는 오빠 연예인들을 가까이에서 보겠다는 일념으로 기자의 꿈을 키우기 시작. 결국 팬심으로 꿈을 이룬 모범적 사례로 꼽힌다. 또한 일본 아이돌 스마베 꽂혀 6개월 동안 밤낮으로 각종 동영상, 드라마, 콘서트 실황을 보다가 외국어 자연 습득의 기적을 체험하고 일본 유학을 계획, 자타공인 일본 문화 전문가로 거듭났다. 대학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한 후 몇몇 직장을 거쳐 현재 중앙일보 문화스포츠 부분 기자로 일하고 있다.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 하고 싶은 일, 잘 할 수 있는 일. 처음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다. 저 멀리 빈 택시를 발견하고 손을 번쩍 들었는데 주변 교통이 순식간에 엉망이 됐다. 1차로를 달리던 택시가 손님 나를 발견하고 갑자기 속도를 늦추며 우물쭈물 차선을 옮긴 탓이다. 간밤에도 열대야로 잠을 설친 나 대도시 크리우먼의 출근길은 아무래도 택시가 제격이지. 스스로에게 항변하며 지하철역까지 떼어가게 포기하고 택시를 집어탄 참이었다. 아침부터 에어컨은 빵빵하게 던 차 안은 시원했는데 기사 아저씨 셔츠는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서소문 시청역 쪽으로 가주세요. 그렇게 고난의 출근길은 시작됐다. 60대 초반쯤 얼굴이 붉은 택시기사님이 대쪽 같던 직전 본능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좌회전해서 홍대 정문 앞을 지나야 하는데 밀려드는 차들 사이로 끼어드는데 실패. 괜찮아요. 다음번에 좌회전하셔도 돼요. 하지만 차선을 바꿔야 할 때마다 기사님은 땀을 쏟고 핸들은 부들부들 떨리고 주변 차들은 빵빵거렸다. 아, 아저씨 좌회전. 어떡하나. 여기서 왼쪽 차선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뒷좌석에 앉은 나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그래야 평소 홍대 전문 신촌 아현동을 통과하던 출근길을 벗어나 공덕역에서 효창공원 방향으로 달리다가 기적의 좌회전 성공. 뜬금없이 서울역 앞을 지나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다. 도대체 이분의 정체는 무엇인가? 어쩌다가 이다지도 적성에 맞지 않은 직업을 택했단 말인가? 어렵사리 회사가 코앞에 보이는 대로로 접어들었으나 역시나 기사님은 차를 인도 쪽으로 붙이는 데 실패. 1차로를 달리던 택시가 횡단보도 빨간 신호에 멈춰서자 아저씨는 몹시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아가씨, 여기서 내리면 안 될까? 평소보다 3,000원쯤 더 나은 택시비를 건네는데 나도 모르게 뿌죽해진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택시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아이고 미안해. 내가 원래 운전을 잘 못하는데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네. 글 쓰는 직업을 갖고 싶어 기자가 되었는데 입사 후 얼마 안 돼 깨달았다. 아뿔싸. 기자는 글만 쓰는 직업이 아니로군. 글쓰기보다 선행되어야 할 매우 중요하고도 적성이 요구되는 절차가 있었으니 기사거리를 제공해줄 누군가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다. 독자들이 읽고자 하는 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므로 모르는 사람과 금방 즐겁게 어울리는 성격이 못 된다. 그렇다. 어이없게도 나는 낯가리는 기자인 것이다. 만나자마자 덥석덥석 아른 체하고 서글서글한 웃음을 날리며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한 속 이야기를 끌어내야 하는 인터뷰가 매번 힘겹다. 상대가 나이 지긋한 사장님이나 교수님이면 진단까지 삐질삐질 먼저 목소리 한 톨 올리고 얼굴 가득 친근한 미소. 당황하지 말고 첫 질문은 경쾌하게 어머 그런 일이 있었군요. 맥락한 여기자 코스프레를 하며 가까스로 인터뷰를 마치고 나면 장시간의 억지 웃음으로 얼굴에 쓴 치가 나고 온몸의 기운이 쭉 빠진다.
무난한 인터뷰랑 마주 앉아도 겨드랑이에 땀이 차는데 까칠하거나 심지어 저기를 보이는 경우에 정말인지 어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허둥지둥 잡을 안서 예리하고 냉철한 기자 이미지에 걸맞은 팽팽한 기싸움은커녕 설설 눈치를 보다가 어영부영 인터뷰를 마무리해버리기 일수다. 젠장, 이제 진짜 못해먹겠네. 그렇다고 전화 인터뷰가 면대면 인터뷰보다 수월하지도 않다. 일단 낯선 이에게 전화를 거는 일 자체가 고역이다.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까지 전화기를 노려보며 꿋꿋이 버틴다. 그러다 마감의 압박이 인터뷰의 압박 강도를 넘어서는 순간 체념하는 심정으로 전화번호를 누른다. 신호가 가고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면 기도한다. 아, 제발 받지 말아줘, 제발. 이런 식으로 10년째라니 이걸 용하다고 해야 하나 둔하다고 해야 하나.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딱 일치한다면 얼마나 해피한 인생일까마는 사는 게 어디 그렇게 호락호락 하던가. 이와 같은 인생의 딜레마를 아주 유머러스하게 풀어낸 만화가 있으니 바로 디트로이트 메탈 시티란 작품이다. 주인공 예기씨는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곱씹는 가수다. 무대 위에 서거나 악마의 메이크업을 하고 이마에는 살자를 새기고 가격한 노래와 선전적인 퍼포먼스로 강신도들이 취향을 받는 데스메탈계의 교주 크라우즈 2세. 그러나 화장을 지우고 가발을 벗으면 버섯머리를 한 우엉남, 우엉처럼 가느다란 몸매와 소심한 마음을 가진 남자로 돌아온다. 팬들에게 그는 연쇄살인범의 마약 중독자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술, 담배는 물론 좋아하는 여자에게 고백도 못하는 순진남이다. 그의 꿈은 귀엽고 말랑말랑한 사랑 노래를 부르는 가수. 하지만 팬들은 여자는 나의 노예, 인간은 모두 고깃덩어리 같은 가사를 내뿜는 그에게만 열광하니 미칠 노릇이다. 개인적으로 엽기, 코믹, 만화의 걸작으로 꼽는 두 작품이 있다. 이나중 탁구부와 엔젤 전설이다. 이나중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교 탁구부 아이들이 지저분한 행각을 그린 이나중 탁구부는 어지간히 비유가 좋지 않고선 참아내기 힘든 더러운 설정, 똥, 구토, 가래 등으로 원초적인 웃음을 유발하는 명작이다. 엔젤 전설은 악마의 외모에 천사의 마음을 지는 한 고등학생의 눈물겨운 분투기. 디트로이트 메탈 시티는 이 둘의 매력을 적절하게 뒤섞은 작품이다. 너와 함께 먹은 라스베이스 케이크 같은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무대에서는 너와 함께 먹은 고양이를 외쳐야 하는 내기시의 고달픈 인생이 만화의 유머 코드, 뱃슬과 과학적 성행위에 대한 묘사도 상당한 수준이다. 따라서 더럽거나 야한 것을 해마하는 분들에겐 권하지 않겠다. 교훈보다는 웃음에 집중하는 만화이므로 너무 진지하게 의미 부여를 하는 건 반칙이다. 하지만 내기시의 고군 분투를 볼 때마다 남일 같지 않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지 않아도 혹은 돈벌이가 되지 않아도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쫓으며 사는 게 행복한가, 아니면 썩 즐겁진 않아도 그럭저럭 잘 해낼 수 있는 일을 하며 인정받는 게 행복한가? 이런 질문엔 아무다 답이 없을 거다. 결국 둘 사이에 어디쯤에서 적절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인생 아닐는지. 생각해보면 그날 아침 마주쳤던 직진 본능 기사님처럼 세상에는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하는 일을 거저 일이기 때문에 땀 흘리며 해내는 사람들이 많다. 좋아하는 일을 하라, 꿈을 쫓아라, 오늘은 어쩌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류의 이런 노동들,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을 소외시키는 행위일지 모른다. 물론 운전을 아주 좋아하거나 아주 잘하는 운전기사님들도 많겠지만, 그렇다면 어쩌다 보니 내가 하게 된 이 일에서 나의 취향이나 적성에 맞는 어떤 부분을 찾아내고 그것을 즐기며 해내는 게 최선 아닐까. 그리고 하나 더 살다 보니 어떤 일들은 하면 할수록 편해지고 주변의 칭찬과 격려를 에너지 삼아 조금씩은 즐겁게 해낼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 전화 인터뷰라며 질색하는 기자였던 내가 이제는 상대방의 컬러링을 들으며 말투와 취향을 점쳐보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듯이 언젠간 최선을 다해야 하리. 사주가 깨알러 점집 순례에 심취해 있던 서른쯤
서울 북쪽 끄트머리 점집 할머니에게서 이 말을 들었다. 순간 머리를 두둥 울리는 깨달음과 함께 과연 용한 분이시군 감탄이 터져나왔다. 그래, 이게 다 사주 탓이었던 거다. 학창 시절부터 주관적으로 깨어났다. 늘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놈의 노력이란 게 추구도 되질 않는 거다. 계획표를 만들고 다짐 또 다짐해도 다짐은 무슨 밀당의 기재인 양 멀어져 가기 일쑤고 익숙하고 만만한 친구 게으름이 편안하게 주위를 맴돌았다. 꿈은 원대하고 마음은 이미 대업을 이루고도 남았는데 몸이 배째라며 눌러앉아 버티는 느낌? 실은 객관적으로도 깨어렸는지 모른다.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선배들에게 가끔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너는 말이야 뭔가 5%좀 부족해.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무섭게 덤벼들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지. 도끼가 없다고나 할까?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많아.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의 주인공 시조원은 그런 의미에서 존경에 마땅한 선배님이시다. 이혼 후 딸과 함께 아버지 집에 얹혀 사는 이 아저씨. 마흔이 넘어 나 자신을 찾겠다며 15년간 다닌 회사에 사표를 던진다. 그런데 남들이 보기엔 대단한 선택을 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은 물론 재능도 그리 뛰어나지 않다는 걸 뒤늦게 실감한다. 연륜을 무기삼아 그동안 삶에서 얻은 깨달음을 만화로 펼쳐 보이겠노라 다짐하지만 흰 종이를 마주하고 앉으면 그릴 게 없구나 한숨만 나온다. 이 대목에 진심으로 공감하는데 워드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쓸 게 없구나. 절망하는 요즘의 내 모습이 겹쳐졌으다. 노력은 해야겠지. 안다. 근데 잘 되지 않고 패스트푸드점에서 띠동갑도 넘게 어린 점장에게 지시받으며 일하는 시간을 제어하면 누워서 게임을 하거나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일상. 루즈를 주인공으로 한 수많은 만화가 있지만 시즈오 아저씨는 그 한심함에 있어 갑중갑이다. 나는 도대체 왜 이러나 절망에 빠지고도 남을 상황인데 대책 없이 긍정적이라 주변 사람들의 뒷골을 당기게 한다. 공모전에서 번번이 떨어지면서도 태연하게 나는 대기만성 주문을 외고 40대 아저씨가 미팅에 나가 23살 아가씨에게 진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란 충고를 듣고 돌아와서는 괜찮겠습니까? 최선을 다해도 라며 헛소리를 부린다. 그러나 그동안 발휘하지 못했던 뛰어난 실력 따윈 없는 데다 악바리 기질마저 천무하니 또 금세 종이를 내던지고 모로 누워 슬럼프에 빠졌다를 외쳐부리는 그 생각을 안 한 건가요? 생각 장래에 대해서 라는 아르바이트 후배의 질문에 그런 이런 무시무시한 명답을 해놓는다. 당연하지. 무서워서 생각할 수 없어.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사자성어를 어디선가 주워듣고 그래 이 말이야 하며 수첩에 적어놓은 기억이 있다. 덩샤오핑이 말했다는 도광양해 칼날의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도 좋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이런 존재가 될 테야 라며 수첩에 한자를 적고 있던 20대의 내 모습이 그저 귀엽게 느껴질 뿐이다. 현재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뾰족한 송곳이니 언젠가는 주머니를 뚫고 나갈 거라고 믿었다. 것이겠지. 다기보다는 믿고 싶었던 것이겠지. 그런데 이놈의 송곳은 왜 점점 무뎌지기만 하는지, 왜 뚫지를 못해, 왜 여전히 주머니 속에서 헤매고 있는 나를 목도할 때마다 실망스러웠지만 인정해야 했다. 30년 넘게 다짐해도 잘 안되는 걸 보면 이것이 나의 최선이며 이제는 슬슬 그거 받아들여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의 주인공 시즈오 아저씨도 결국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래도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등을 두드리는 격려가 필요했기에 인생 300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마는 것인데 인생이 80년이라면 견딜 수 없지. 수명이 300년이라고 상상한다면 인생은 장밋빛. 까짓 괜찮아 이제 258년 남아있는걸.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다시 한번 기억에 힘을 내본다. 힘내라 부탁한다. 의학이여. 하지만 분명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아저씨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계속해서 뭔가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화가로 곽강받은 날이 찾아올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건 내 소감 바뀌고 나는 어쨌든 계속 그린다 하는 태도.
그리고 사실 그에게 실패는 삶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 무엇도 아니다. 중년의 절반, 2%는 점점 늘어나 마지막 끈에 가면 95%에 도달한다는 실패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동안 쌓아온 실패의 역사는 신기하게도 새로운 실패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건 끔찍하지만 또 그렇게 끔찍한 일만은 아닐지 모른다. 만화에는 주인공이 그린 만화 속 만화가 여러 편 등장하는데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의 제목은 이거다. 나에게는 지켜야 할 나만의 잉여로움이 있다. 사주가 깨어른 사람으로서 당이 단언하건대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노력만, 자존심만 1등만,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 무엇만 지켜야 하는 건 아닌 거다. 다른 사람들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으며 나답지 않게 무리해서 스스로를 망치지 않으며 지칠 땐 나만의 잉여로움 안에서 쉬어가며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며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 시지오 선배님의 말씀하시는 인생을 사는 방법. 이 정도라면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은가. 하여 나 또한 천성을 거슬려 보리라 축자사자 용서지 않으며 내 몫으로 할당된 깨어림을 충실하게 누리며 그렇게 나답게 살아가겠다는 안 해도 너무 충실히 지키고 있는 다짐을 세상 굳게 해보는 것이다.